ITQ 엑셀 교재 42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이미열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 화면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엑셀 화면에서 이미열 셀이라서 아무 셀에나 만들고 원본은 또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장소에 만드시면 됩니다. 2작업을 만들어도 되고요. 1작업을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L16셀 정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L16셀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열너비 줄여야 되고 행 높이 높여야 되는데 위쪽 어떤 셀을 선택해서 하면 이 부분, 이 표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표랑 상관없는 부분 L16셀 정도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결제라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바로 옆에 담당 입력하고 그 옆에 과장, 그 옆에 차장까지 입력하고요. 테두리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L16에서부터 O17까지 5열의 17행까지 블록을 지정을 했고 홈 메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모든 테두리 자, L열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L열은 약간 이렇게 줄여주고요. 17행 같은 경우는 넓어져야 하죠. 그래서 17행, 18행 그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약간 더 이렇게 넓혀주겠습니다. 결제라는 이 부분은 두 셀을 한꺼번에 블록을 지정을 하고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줍니다. 텍스트를 세로 방향으로 써주게 하기 위해서 현재 홈 메뉴이고요. 맞춤 그룹에 보면 이렇게 가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이 글자 방향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세로 쓰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놓고 나서 결 입력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해서 재입력 엔터 이런 식으로 세로 쓰기가 되도록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다 잘 입력하셨다면은 그림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먼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맨 첫 번째 셀은 하얗게 보이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블록 지정한 상태이고 홈 메뉴에서 복사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림 복사 창이 뜨는데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복사는 한 상태이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저 이제 화면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서 화면을 줄일게요. 시험 보실 때는 저처럼 화면을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겠죠? 자, H1셀부터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H1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 누르셔도 되겠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치는 클릭해서 그림으로 붙여진 것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도 약간 내려주고요. 출력 형태 봐서 비슷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크기는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출력 형태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다 삭제할 건데요. L에서부터 O까지를 블록 지정. 여기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겠습니다. 17행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것은 감점 여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위치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원래 행 높이대로 맞췄습니다. 간혹 질문하시는데요. 여기는 테두리가 가늘고 이 부분은 테두리가 굵고 어떡하죠 하시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화면 확대, 축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상 보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저도 굵기가 달라 보이는데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확대했더니 지금은 굵기가 다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화면상 보이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셀 서식 문제 보입니다.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은 참고 파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47페이지 풀이 상황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저의 화면을 그냥 보셔도 되겠고요. 현재 숫자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고요.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화면에 나타내는 표시 형식은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규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서식 코드 중에 샵이라는 것이 있고요. 0, 물음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주로 샵과 0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샵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유효한 자릿수는 그대로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0이라는 것은 앞쪽은 똑같고요. 유효하지 않은 곳을 0으로 채운다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음표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곳을 공백으로 채운다라고 적어 놓았죠. 자, 그러면 숫자 중에서 유효한 자릿수와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중에서 012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2개라는 뜻을 가진 것은 12, 이것은 유효한 것, 효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효한 것이고요. 앞쪽에는 0이 하나가 있든 0이 또 있든 더 있든 어쨌든 앞쪽에 있는 0은 다 필요가 없고 사실 나 12개다 하는 거 12라는 숫자만 효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 뒤쪽에 있는 12는 유효한 숫자가 되고요. 맨 앞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숫자들 중에 유효한 수와 유효하지 않은 0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012에서 맨 앞에 보이는 0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013에서 13이라는 이 말만 유효할 뿐 앞쪽에 있는 0은 0이 몇 개가 더 있든 다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0.45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막 아래쪽처럼 10점 얼마 이런 식이면은 상관없는 건데 0점 얼마,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0.45라고도 읽지만 0.45라고도 읽고요. 0.5를 0.5라고도 읽습니다. 10.23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10.23까지는 유효하지만 뒤쪽에 0이 아무리 많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0만 쭈루룩 연결되어 있다면 그 0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다 유효할 수도 있겠죠. 2, 3 이런 식으로 되고 0, 0, 0, 1 만약 이렇다면 이 부분은 전부 유효한 숫자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뒤쪽에 아무런 숫자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이 0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8.5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8.57까지는 유효한 것이고요. 맨 뒤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보셨어요. 그럼 유효한 숫자를
X 표시한 거 외에는 전부 유효한 거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10이라는 것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1이나 2가 생략되면 아예 수치가 달라지니까요.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이라는 거 두 글자 유효하겠습니다. 7.5 전부 다 유효하겠습니다. 7을 생략하면 0.5가 되는데 0.5가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달라지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겠죠? 7개랑 2분의 1 이런 숫자는 값이 다르니까요. 0.45는 유효합니다. 10.23 유효합니다. 8.57도 유효하지요. 1200 유효하죠. 0이라는 숫자 이거 없으면 10이 12개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값이 달라지니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1200은 몽땅 다 0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569라는 숫자도 중간에 0이 있지만 이 0은 유효하지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2569인데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니까요.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숫자의 맨 앞에 있는 0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곳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0이나 샵이나 물음표 이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은 그곳을 뭘로 채우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효한 자릿수 12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 그냥 다 표시를 하는 거고요. 유효하지 않은 0이라든지 소수점 뒤쪽에 있는 이런 것을 표시를 할까 아니면 표시를 하지 말까 아니면 0으로 채울까 아니면 공백으로 비워둘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이 부분에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제가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샵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4셀을 선택하고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이죠. 키보드에서 전부 왼쪽에 있는 것들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표시 형식 탭인데 그 중에 범주 중에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엑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식이고 아래쪽에 유저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서식은 어디에 입력하냐 하면 형식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여기 입력란이 있죠.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G표준은 사용자 지정 중에서도 아무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G표준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샵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샵 소수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자, 샵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한 것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샵이라는 것은 유효한 자릿수, 수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것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6.2라는 것은 6.2는 모두 다 유효한 자릿수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숫자랑 거의 똑같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서 컨트롤 1 또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해 보고자 하는 서식은 샵.00이죠.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G표준이란 글씨는 지우고 샵.00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확인 버튼도 누르겠습니다. 어떤 걸 적용했냐 하면 샵.00
점 뒤쪽으로는 소수점을 계속해서 표시해 주는 걸 나타내는데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숫자가 6.2이지만 소수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6.2랑 뒤쪽에 유효하지 않은 곳 그 자리를 0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위쪽에 샵 입력해놨는데 여기다가 샵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해볼까요? D4 셀에다가 마우스 위치에서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습니다. 여기다가 샵이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샵.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샵을 하나 더 넣는다 하더라도 뒤쪽에 6.20 그런 식으로 한 자리가 더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자리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표시하지 않는다. 0으로 이렇게 표시를 0 서식은 0으로 표시를 하지만 샵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대로 샵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샵 같은 경우는 샵을 한 개 쓸 때랑 샵을 여러 개 썼을 때랑 어떨 때는 효과가 동일하고 어떨 때는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샵 물음표라고 지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D6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하고 형식 바로 아래쪽에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이때 블록 지정해서 샵 물음표를 2개 입력했습니다. 자, 샵 물음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물음표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를 공백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2가 진짜 숫자인데 원본 데이터인데 샵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음표 하나는 글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2라고 표시하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비워두게 됩니다. 6.2라는 것은 전부 다 유효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6.2가 표시될 때는 샵이든 0이든 물음표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6.2는 무조건 다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부분을 샵 물음표 이렇게 했지만 시험 문제에 저런 문제가 나온다면 0. 물음표를 해도 결과는 똑같겠죠? 어떨 때는 결과가 똑같으니까 ITQ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0.342입니다. 근데 제가 샵 .00으로 서식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D7셀을 선택했고 컨트롤 1,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샵 .00 입력해 보았습니다. 샵 .00 여기 미리 보기 보면 아실 거예요. 0.34라고 보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냥 엔터 해도 되고요. 적용한 서식은 이렇게. 이건 원본 데이터. 이건 결과. 원본 데이터에서 맨 앞에 있는 0. 얼마 할 때 여기 0, 앞쪽에 있는 0, 이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제가 서식을 샵이라는 서식을 넣은 거예요. 그럼 유효하지 않은 0, 그것은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 뒤쪽에 .00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소수 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샵점 0, 0, 0 이런 식으로 세 자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어야 되는 거죠. 0 3개가 아니라 물음표 3개를 해도 상관없겠죠. 이 상황에서는. 원본 숫자에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00이라고 명시를 하면 소수 2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숫자 데이터가 1000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1000단위 구분기호 쉼표도 넣고 뒤쪽에다가 어떤 문자를 나열해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D8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1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 눌렀습니다. 제가 지금 입력할 것은 이만큼을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샵, 콤마, 샵, 0. 아까는 계속해서 소수점이었고요. 지금은 콤마, 쉼표입니다. 자, 샵, 콤마, 샵, 0 이것은 우리 사용자 지정에 보면 여기 이 부분 바로 보이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이라고 타이핑 칠 건데 이때 기본적으로는 큰 따옴표를 문자 양쪽에 열고 막는 것이고요. 큰 따옴표를 생략해도 지금은 알맞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엔터 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을 지정해 보았어요. 1000단위 구분기호 쉼표 넣고 어떤 숫자의 뒤쪽에 어떤 문자를 넣는 것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G표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자, D9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고 컨트롤 1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G표준이라는 것은 아무런 서식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표준 바로 옆에다가 원이라고 한글로 입력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5000이라는 원본 데이터 그대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만 표시를 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문서 읽을 때 쉼표가 없으면 숫자 읽기는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많이 쓰지 않고요. 여기 파랭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째 행. 자, 여기는 소수 자릿수가 있고 4.527이 기본 데이터.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잘못 입력해놨는데 4.527 이렇게 입력할게요. 4.527. 자, 4.527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을 눌렀습니다. 소수 2자리까지만 나타나고 점이라는 글자를 붙이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쪽에 샵점 00 00이라는 소수 2자리까지 0으로 다 채운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하다 하면 유효한 자릿수가 먼저 표시가 되는 게 우선순위인 거고요. 그 다음 문자로 점이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앞쪽에다가 미리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방금 이 부분을 지정해 보았죠. 원본 데이터는 4.527. 표시된 데이터 보면 4.53점이라고 표시가 되었어요. 아마 다 잘 이해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4.52점 4.52점이 아니라 왜 4.53점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표시 형식 이렇게 컨트롤 1 눌렀을 때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여기 표시 형식에서는 자릿수 올릴 때 4452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452은 5 이상은 올림을 하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7은 5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 올려가지고 4.53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보다 4랑 4 이하인 값들은 내림을 해서 올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4.521이다. 그럼 저도 이쪽에도 고쳐야겠죠? 더블 클릭해서 4.521이다. 그러면 결과는 이런 떼버리고 얘는 5 이상이 안 되니까 올림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4.52까지. 왜? 0이라는 두 글자, 소수점 이하 두 글자만 표시를 하라 했으니 4.52까지만 표시하고 그 뒤쪽에 점이라는 거 문자 그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4.527. 그리고 표시 형식은 항상 언제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기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다 하시면 항상 그 셀을 더블 클릭해 보면 원래는 4.527이지만 소수 한 자리는 버리고 그 셋째는 버리고 두 자리까지만 표시를 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셀 포인트를 위치한 상태에서 저 위쪽 수식 입력줄 보시면 항상 원본 데이터가 표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지정이 들어갔던 어떤 표시 형식이 들어갔던 홈 메뉴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떤 서식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이런 빈 셀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은 일반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아무런 서식도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삼각형 모양 눌러보면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사용자 지정을 넣은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사용자 지정을 하고 있죠. 아래쪽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엑셀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셀 서식 상태, 그 출력 형태 상황을 보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게요. 쉼표 스타일은 어디 있냐 하면 홈 메뉴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 누르기 전을 보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쉼표를 적용을 해주면 회계로 표시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아까는 이렇게 다닥 붙어져 있었는데 테두리에서 약간의 간격이 벌어진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뭘 했을 때 쉼표 스타일 적용했을 때 회계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D12셀 선택하실게요. D12셀은 표시 형식 중에서 숫자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D12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누를게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 보면 숫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건데 첨단위 구분기호를 넣고 싶으면 이 부분에 체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넣어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소수 자릿수 지정하는 곳 있죠? 이렇게 소수 자릿수 지정하는 곳에서 자릿수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쉼표 스타일로 적용한 모습입니다. 회계로 적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D13셀인데요. D13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그룹에서 일반 클릭해서 회계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누르는 것들은 어쨌든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회계 눌렀고 기호가 원기호가 들어간 이 상태.
회계로 지정을 해주시면 원기호, 앞쪽에 그 화폐 기호가 숫자랑 뚝 떨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열 너비가 이렇게 좀 좁다 하면 되게 가까이 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열 너비가 넓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14셀 선택할게요. D14셀은 회계 말고 통화로 지정을 할 겁니다. D14셀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표시 형식의 일반 클릭해서 통화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를 눌렀더니 통화 기호 지정한 것은 이렇게 원 기호가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ITQ 시험은 그 시험지 기출문제 화면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정답이다 보니 어떤 것은 원기호가 떨어져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원기호가 붙어져서 보일 수도 있고 이거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로 표시할 때 중에서 이 부분 쉼표 스타일이라는 것은 회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D11셀 선택하면 회계 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0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있는 데서도 0 이렇게 자, 0 데이터가 있을 때 쉼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쉼표는 여기 쉼표를 클릭하면 회계 형식으로 바뀐 거죠. 0이라는 데이터는 쉼표 적용했을 때, 회계 적용했을 때 0이 하이폰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0이 하이폰으로 보인다 하시면 회계 형식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셀 이 부분에서는 숫자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서식이 적용되지 않아도 0은 0으로 보이고요. 숫자로 적용을 해도 0은 0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숫자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샵, 0, 물음표 이런 것들은 전부 숫자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자 데이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ITQ 시험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문자 데이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만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딱 세 글자 최진우, 홍길동 이렇게 딱 세 글자인 상태인데 이 부분에다가 여기 뒤쪽에 대리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붙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C20에서부터 C21셀 블록 지정하실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 컨트롤 1 눌렀습니다. 사용자 지정 누릅니다. G표준이라는 곳에다가 지우시고 골뱅이 표시, 표시, 그 다음에 대리라는 글자를 띄어쓰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큰 따옴표 띄어쓰기 대리라고 타이핑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골뱅이라는 것은요. 여기 표시 이거는 현재 문자열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말들은 그대로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적용한 서식 어떻게 되냐면 골뱅이 대리 이렇게 입력했었죠. 큰 따옴표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기본이고 지금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골뱅이라는 거는 현재 문자를 대신하는 것. 현재 문자가 그대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문자는 이어서 붙여줄 말을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표시하는 거고요. 옆에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ITQ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입력해 보는 거 해볼게요.
블록을 지정을 하고 컨트롤 1. 그런 다음 사용자 지정 누르고 이 부분에 현재 문자는 그대로 표시하고 싶죠? 그대로 표시해야 된다 하면 골뱅이 표시. 그러고 나서 어떤 문자를 연결하고 싶다 하면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하는 겁니다. 큰 따옴표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글씨는 성씨자죠. 그래서 한글로 C를 입력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고 세면 안 되고요. 실제 글자 수는 몇 개냐 하면 더블 클릭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원본 데이터를 보고 이건 글자 수가 3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은 날짜 데이터입니다. ITQ 시험에서 날짜 데이터에 관련된 거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여기 딱 위쪽에 2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쪽도 살펴보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원래 날짜 입력하실 때에는 날짜 연월일 구분할 때는 하이폰이나 슬래시로 연월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25셀에다가 2022년 빼기 표시하고 03 빼기 15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D26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볼게요. 2022년이기 때문에 사실 20이라고만 입력해도 된답니다. 하이폰 표시하고 03, 3월 03인데 그냥 3만 입력해도 됩니다. 빼기 표시하고 15 입력하고 엔터하면 위쪽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었죠. 자, 그러면 D25셀 같은 경우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컨트롤 1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내용을 입력했으면 표시 형식이 기본적으로 날짜입니다. 셀 서식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서는 형식을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쪽에 있는 이 날짜 있죠? 이 부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렇게 눌러보면 Y 4개, M 2개, D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Y라는 것은 연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Y를 2개를 쓰면 연도를 2자리로, Y를 4개를 쓰면 연도를 4자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M이라는 것은 연월 할 때 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D라는 것은 day를 나타냅니다. 연월일 중에서 일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03 빼기 15 표시 형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연도가 없는 날짜란 있을 수 없지만 엑셀에서 화면상에는 연도는 표시하지 말고 월이랑 일만 표시, 그리고 3월 같은 경우 3이 아니라 03으로 표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D26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 범주가 이렇게 자동으로 될 겁니다. 이 아이랑 방금 얘기했던 03 빼기 15랑 가장 비슷한 걸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3월 14일 이런 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문자 월일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했고 사용자 지정 누르면 그 선택한 것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잘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숫자를 두 글자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 M을 2개 써주는 거고요. D도 2개 써주고, 그리고 뒤쪽에 세미콜론 골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어떻게 입력했냐면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입력을 했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M 두 개를 입력하면 3이 아니라 03으로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월, 일,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표시하는 것. D 두 개를 입력하면 15일은 15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7일이다. 그러면 07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최근 3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이전, 그때는 ITQ 시험에 이런 문제는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ITQ 시험에선 거의 시간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화면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19년 1월에서부터 22년 3월까지 최근 대략 3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아까 샵이나 0이나 그런 걸로 지정하는 거 있죠? 그 사용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들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실 때에는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이렇게 행번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틀 고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휠 이렇게 굴려서 밑으로 볼 수 있고요. 맨 위쪽은 이렇게 사행 1, 2, 3, 4까지가 있는 사행이 맨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년 1월에 출제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자, A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1교시 때 출제되었던 거고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19년도 2월 2교시에 출제되었던 거고 19년 2월 C라는 것은 3교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가격, 주행 기록 이렇게 써놓았는데 필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열에 대해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단위를 필드라고 합니다. 그 필드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필드 이름은 구매자 수입니다. 구매자 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구매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거고 기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쭉 어떤 숫자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지의 지시사항은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에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 알맞도록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범위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I열, I4셀 같은 경우는 현재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글자 색상을 이렇게 검정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글자 색상을 이 부분만 블럭 지정해서 검정으로 지정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적용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이 미리 보여지면 공부할 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더라도 더블 클릭해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냐 하면 I4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보면 답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I6셀 선택하면 수식 입력줄에 또 이렇게 보이죠. I8셀도 선택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분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수식 입력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G열 이 부분. G열에는 실제로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연습하냐 하면 기본 데이터 F열에 있는 것을 전부 이곳에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선택해서 이것처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4셀 선택하셨고요. 그럼 여기는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 있고 원이라는 문자가 표시가 되고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하시면 되겠죠.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샵, 콤마, 샵, 0, 원. 이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대부분은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G4셀 선택하고 컨트롤 1,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누르고 샵, 콤마, 샵, 0은 바로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하면 이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원이라고 타이핑 쳐주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문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큰 따옴표 생략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누를게요. G4셀 선택하고 2를 했던 거고요. 그럼 G4셀에 내가 뭘 적용했더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1.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큰 따옴표 생략했지만 엑셀이 알아서 큰 따옴표를 지정해 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특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실게요. G5셀입니다. G5셀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고 싶죠. 쉼표 들어가야 되니까 샵, 콤마, 샵, 0 해주면 되고 KM이라는 문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G5셀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1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눌렀고요. 샵, 콤마, 샵, 0을 선택을 해주었고 그 다음 옆에다가 KM이라고 타이핑을 쳐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보기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로 주로 문자를 넣으실 때는 큰 따옴표를 넣는 게 기본. 그래서 이럴 때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이점? 영어로 문자가 붙을 때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입력.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된다 하면 기본적인 걸 지켜주세요. 문자에는 큰 따옴표를 열고 막는다 라는 것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G라는 거 영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까지 밖에 없다. 그러면 샵, 콤마, 샵, 0을 굳이 안 해도 그냥 샵, G 이런 식으로 해도 별 상관 없으세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샵, 콤마, 샵, 0, G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장 알맞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EA라는 것이 영문이죠.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다 입력하시고 샵, 콤마, 샵, 0, 큰 따옴표, EA 큰 따옴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년 1월에서부터 22년 3월까지를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중간중간 보면 19년 1월은 A형만 해놓고 B형, C형은 해놓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정말이지 너무 똑같아서 해놓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샵, 콤마, 샵, 0, 원이라는 그런 답이 B형이나 C형에도 거의 너무 비슷한 그런 사례들은 여기에다가 다 열고 해놓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도 자, 이렇게 제가 굵게 표시하지 않은 이런 부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죠. 17행 같은 경우 마우스 휠 이렇게 위로 굴렸고요. 17행 같은 경우도 굵게 표시한 이유는 큰 따옴표 생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야 되니까 샵, 콤마, 샵, 0 그 다음 큰 따옴표하고 KG 큰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연습하실 때요. 자, 여기는 한글로 점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답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 하면 기본 데이터가 314, 213 이런 식으로 1000 단위를 넘지 않아요.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에는 G표준 바로 옆에 점 이렇게 입력해도 별 상관없으세요. 이 문제에서 G표준 점이라 해도 되고요. 샵, 콤마, 샵, 0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으세요. 가장 일반적인 걸로 써주시면 가장 좋긴 하죠. 만약에 실무에서 지금은 100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지만 다음에 1000 단위 막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쉼표를 찍어주면 더 좋은 거니까요. 시간 같은 경우 19행, 시간 같은 경우에 8, 9, 10 이런 식으로 1의 자리나 10의 자리 숫자 데이터만 있었지만 정답, 모범 답안 정답에 보면 이렇게 샵, 콤마, 샵, 0 시간이라고 모범 답안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 하나만 정답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부합만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거는 여기는 정답하면 정답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길래 정답에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물음표, 콤마, 물음표, 물음표, 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샵, 콤마, 샵, 0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음표는 글자 한 자리 한 자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 숫자들 중에서 이렇게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나 그런 식으로 다 나타나는 숫자들이어서 물음표가 큰 의미는 없고 샵이랑 비슷하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20년 5월) D형. 이때 D는 4교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20년 4월 D형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셀 서식에 관련된 것 H5에서 H12셀 이 부분 얘기고요. 표시 예를 보니 1234.1억 원이라고 표시 예가 보입니다. 1000단위 구분 기호 쉼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억 원이라는 문자까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샵, 콤마, 샵, 0까지는 맞는데 소수 자리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도록 여기 소수 자리가 한 자리씩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G17셀 선택하고 컨트롤 1,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누르고 샵, 콤마, 샵, 0 눌러주고 이 부분에다가 소수 한 자리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소수 한 자리가 표시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점하고 0 입력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를 비워놓으라 이런 지시사항은 거의 없고 소수 자릿수를 표시를 할 때는 주로 0이나 한 자리면 0, 두 자리 표시할 거면 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 이후에 억 원이라는 문자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지금 생략해도 되긴 될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죠. 실제 모범 답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블록을 지정하고 컨트롤 1, 네,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것처럼 똑같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억 원, 억 원 사이사이 이렇게 큰 따옴표 많이 있는 거는 큰 따옴표를 생략했을 때 자동으로 붙여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0년 6월 C형 이 부분에서는 1000단위
구분기호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소수 한 자리 표시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것도 이렇게 색상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적용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제시된 게 이러하고요. 자, 아래쪽에다가는 굵게 표시한 이유가 이 부분 큰 따옴표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굵게 표시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답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다 샵, 샵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아무거나 써도 다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21년도 7월달 B형 문제 보실게요. 네, 이거는 21년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E5에서부터 F12 영역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한 열만 블록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이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두 개의 열에 한꺼번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5에서부터 F12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열 다 한꺼번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천단에 구분기호 쉼표도 있었죠. 정답은 어떻게 되어 있나?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1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샵, 샵 0, 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인지 영역 잘 읽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최근 3월 A형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kg라고 붙이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 이런 건 보통 0.0 kg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 데이터가 이러하다면 이렇게 표시할 거. 바로 샵, 샵 0 평이라고 제시가 되겠죠. 네, 최근 3년 동안의 셀서식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문자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처럼 숫자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었고요. 3년이 아니라 더 과거에는 문자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고 날짜 데이터도 가끔 출제되었던 적은 있지만 요즘 ITQ 시험에서는 그리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 H14셀 이곳에 상품명은 바로 이 부분에 보입니다. 여기 필드 이름이 상품명이라는 거죠. 상품명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해보겠습니다. H14셀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메뉴는 데이터 메뉴.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유효하다는 거는 효력이 있다,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효성 검사 창이 뜨면 데이터 유효성 창이 뜨면 설정에서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숫자든 문자든 날짜든 그 어떤 글자든 모두 다 입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목록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원본 데이터에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C5에서부터 C12셀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버튼이 보일 겁니다. 다른 셀을 선택하고 있으면 저 목록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H14셀을 선택을 하고 목록 버튼을 눌러서 출력 형태에 보니까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열 너비가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열 약간 더 넓혀 주어도 되겠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클릭하고 목록 버튼이 생겨서 클릭해서 어떤 것들을 쉽게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곳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하면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목록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글씨들만 입력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록으로 지정하면 목록 버튼이 보이니까 이렇게 입력하기가 편리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D4셀 선택하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D17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문제를 잠깐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테고리 이 부분에 위쪽처럼 목록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표시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긴 보면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뭐 어떤 말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위쪽에서 지정한 유효성 검사 그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H17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목록이죠. 어떤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한을 하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텍스트의 길이를 5글자까지만 입력하라 하고 글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나 날짜 같은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록으로 넣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5에서부터 D12셀까지 이 부분 블록을 지정을 했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목록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복지용구 선택해놓고 보장구 선택해놓고 환자식 선택해놓고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는데 약간 불편사항이 보입니다. 이렇게 복지용구 하나, 보장구 하나, 환자식 하나 이렇게만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 아래쪽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죠. 이런 경우에 블록을 지정하지 않고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여기도 복지용구가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만 블록 지정한다.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유효성 검사를 고쳐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고요. 현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지정해 놓았던 유효성 검사가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서 원본 데이터라는 것을 지우겠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면 같은 것이 너무 중복되니까 원본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입력하고 쉼표 하시고 보장구, 쉼표, 환자식
이렇게 낱말 하나하나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세 가지 목록만 보이니까 선택하기가 더 쉬워졌겠죠? 과거 ITQ 엑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위쪽처럼 이렇게 그냥 쭉 드래그만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물론 삭제해 버려도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유효성 검사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한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 아까 눌렀던 그 아이콘을 다시 누릅니다. 거기에 보면 맨 아래쪽 모두 지우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우기 클릭, 그러면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바뀝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은 지워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 부분 눌렀을 때 아까 보였던 목록 버튼 없어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제거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에서부터 22셀에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2열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왼쪽 위쪽에 이름 상자 있으니 이 부분에 클릭해서 구매자 수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셀을 선택한 이런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모양 누르면 정의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 이 파일에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이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름을 정의해놨다면 ITQ 시험에서는 한 가지만 이름 정의합니다. 이때 구매자 수를 클릭하면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블록 지정하고 구매자 수 딱 4글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어떤 오타를 입력하거나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름을 수정하는 곳은 이름 상자에서는 이름 정의만 가능하고요. 이름을 수정하는 곳은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 누르시면 이름 관리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 정의한 것들을 삭제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수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더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 클릭해서 범위가 잘못됐다 하면 범위를 다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정의한 이름을 아예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에도 방금 보셨다시피 이름 관리자 클릭하셔서 삭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